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고요. 자, 일단 차주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나이랑 사진 지역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올해 27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기아 자동차의 네. 스팅어 마이스터 차량이고요. 네네네. 연식은 이제 2020년식 9월 출고했습니다. 오, 예. 현재 키로수는 27,000km 정도 탔고요. 이게 등급은 3.3 터보의 네. 4륜구동. 4륜구동? 네, T1이랑 이제 실내 스웨이드 패키지를 제외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소요 기간이 8월이니까 1년 네, 이제 정도. 9월부터 소유했으니까요. 이제 한 1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 1년 조금 안 됐는데. 키로수가 아까 27,000 정도 탔습니다. 27,000 정도. 네. 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4륜이잖아요. 그렇죠? 네, 4륜구동. 이게 후륜이 있고 4륜이 있는데 혹시 4륜으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이제 아무래도 네. 그 처음에 나왔을 때 2.5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됐다고 해서 이제 예. 그 엔진으로 만약에 구매를 했을 거면 네. 후륜구동으로 좀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3.3으로 네.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력이 373마력이다 보니까 와. 이제 좀 높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제 기준에선 높은 출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 있게 4륜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4륜구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3.3 GT AWD 마스터 터보 패키지를 또 하셨는데 그냥 이것도 뭐 그냥 최고 출력으로 그렇죠. 엔진이 이제 디젤 엔진이 없어졌으니까요. 가솔린 2.5 터보랑 3.3 트윈 터보 엔진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이 있었나요? 이제 구매 선상에서 같이 고려했던 차량은 이제 아무래도 형제 차량인 이제 G70 차량 있잖아요. 제네시스 G70이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컸던 요인은 디자인이 조금 이제 물론 마크 자체는 제네시스라는 마크가 좀 더 브랜드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기아 차이지만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여서 지금 보시면 맞아요. 로고가 이제 예. 기아 마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좀 더 디자인도 예쁘고 이 로고가 기아가 아닌 것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근데 G70 말고 다른 차량은 전혀 혹시 없었어요? 다른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동종 차량보다는 이제 비슷한 출력 차량을 찾아보다 보면 뭐 BMW M3나 M4 이런 차량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너무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고가 차량에서 이제 그 차량대에서 이제 중고 금액을 맞춰서 같이 구매를 하려고 해도 그래도 그 중고 모델들이 저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좀 새 차로 하면서 좀 네. 옵션 좋고 이제 수리성 좋은 이제 기아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차량이 이제 기본 금액이 3천만 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옵션을 다 넣다 보니까 네. 물론 T1이랑 스웨이드 제외하고 나서 네. 차량 구매가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5,44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할인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저는 그날 9월 달 중순이었을 거예요. 이제 2020년 9월 중순에 이제 공유가 아니고 고수였죠. 고수랑 같이 나왔던 그 당일날 이제 출시 날 계약을 해서 할인을 하나도 못 받고 샀어요. 와, 정말요? 네. 노 할인. 오. 네. 그렇지. 그러면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시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시불. 네. 멋지십니다. 자, 보험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보험료 혹시 얼마? 제가 이 차량 이제 구매했을 때 만 25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 2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부모님이 좀 내주시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 한 200만 원대 후반에서 한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인으로 네. 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일반유, 고급유. 저는 이 차량 구매하고 나서 고급유만 주유를 했습니다. 고급유? 네. 만땅 비용. 일단은 처음 주유했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 대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고급유 가격이 거의 뭐 맞아요. 김포 기준 1,78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서 지금 거의 이제 불 들어왔을 때 넣게 되면 한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몇 정도 나오세요? 일단은 이 차량 공인연비가 네. 8.4km거든요. 제가 네. 알고 있는 거는 네. 사륜구동 했을 때. 근데 제가 아무래도 시내 주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한 킬로당 한 6km 정도, 5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트립상 그 주행 트립상 주행 가는 거리는 한 400km 정도 나오는데 400km 정도? 네. 그러면 잠깐만 도심 연비가 몇 정도? 도심 연비가 제가 지금 볼 때 한 5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고속은요? 고속 주행했을 때는 뭐 정말 잘 주행해야 한 정말 10km 나올까 10km? 말까. 네.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아무래도 출력 대비했을 때 공차 중량이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어쩔 수 없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냥 알겠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름값에서 제가 지금 타는 거 지금 봤을 때 한 달 지금 주유비가 거의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대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달에 5번 내지 한 6번 정도를 주유를 한다고 그렇죠. 네. 제가 한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주유를 하거든요. 그때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봤을 때 한 보통 한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고 네. 또 이제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성능 이제 장르 자체가 GT카 성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르면서도 약간 장거리 주행 시 좀 불편하지 않다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자체가 G70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세단이어서 트렁크가 열리는 게 뒷유리까지 열리지가 않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유리까지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트렁크에서 더 우위가 있다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장점이? 이제 그 정도? 제가 아직 한 9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는 잘 거의 모르겠어요. 11개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혹시 옵션이나 기능 중에 장점,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스팅어 처음 살려는 사람은 아예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장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차량이 네. 그 기존에 이제 HD라고 해서 이제 네.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네, 그때 아무래도 이 반자율 주행 성능이 이제 기존 차량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기존 차량을 타본 적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속도로 탔을 때는 좀 어떠셨는지? 고속도로 탔을 때 이제 아무래도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고 뭐 100km에 주행을 하면서 핸들만 조금 이제 작동을 해주면 핸들만? 거의 가다서다는 거의 작동을 다 되거든요. 가다서는? 근데 핸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안 잡고 있으면 이제 자꾸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음이 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장점인 것 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속도로 탔을 때는. 한 뭐 2시간 이상 주행을 할 때는 되게 편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있나요? 그 옵션 중에서?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나는. 일단은 제가 주행 중에 노래를 많이 듣기 때문에 네. 렉시콘 같은 경우도 되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 자체. 네. 또 있네? 그 정도? 일단 생각나는 게 이 정도 있는데 제가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단점은요? 스팅어 3.3의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이 차량이 많이 판매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제 G70이랑 같이 뭐 네. 엔진 오일을 갈 때 오일 필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오일 필터가 뭐 전국에 재고가 없어서 막 많이 교환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3.3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일을 갈러 갔더니 오일은 교환을 해줬는데 오일 필터가 지금 재고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공식 센터겠죠? 뭐 그렇죠. 네, 오토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 단점이 또 있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실내 공간이 저는 이전 차량이 그랜저 IG 차량을 탔었어요. 근데 워낙 준대형 차량에서 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되게 실내가 넓었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도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가족들이 타는 차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실내가 많이 넓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 전륜구동과 비교했을 때는 이 차량이 아, 좀 실내가 많이 좁습니다. 실내가 좁다. 네, 생각보다. 물론 G70보다는 많이 크긴 한데 네. 그래도 좁은 건 단점이에요. 네. 아, 그래서 좀 좁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단점이? 일단은 그 정도? 네, 차 산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네. 모든 게 다 지금 약간 장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오. 네이징이 돼 있어서 네이징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도 아쉬운 것 같아. 일단은 이 차량 지금 제가 타고 있으면서 단점보다는 이제 기아에서 지금 이 차량을 뭐 단종한다는 또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 차량 되게 좋은 차량인데 판매량에서만 봤을 땐 지금 G70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정인가요? 스팅은 단종인가요? 저도 확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무래도 단종설이 설이 나온다는 있다. 얘기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다. 네. 또 있네?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 디자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은 일단 네. 이제 이 차량이 2017년도에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한국차에서 이런 느낌의 차량을 만들었다? 네. 약간 기아가 이렇게 밀고 있는 이제 뭐 호랑이 코 이제 그 그릴 디자인이랑 이런 게 조금은 스팅어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램프랑 다 그릴이 이어져 있다면 예. 지금 스팅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리가 좀 있고 램프랑 이제 그릴이 거리가 좀 있고 램프 디자인 자체가 조금 되게 날렵하게 생기고 네. 또 앞에 보시면 여기 본네트에 네. 그 이제 막혀는 있지만 네. 이제 덕트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지 않을까. 항상 구매 선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일단 기존 모델이 네. 이게 스티치 부분이라든가 예. 아니면 예. 그 시트 보시면은 되게 지금 퀼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기존 모델들은 이 퀼팅이 없었어요. G70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모델이 마이스터로 딱 바꿔주면서 퀼팅이 들어가고 실내 이런 스티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이제 기존보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좀 잘 꾸며지지 않았나 꾸며지지 싶습니다. 않았나. 네. 차량 밸런스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밸런스는 제가 이 차량 후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해봤어요. 이제 네. 3.3 후륜 타보고 차를 타봤을 때 네. 일단 좀 더 약간 더딘,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더딘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약간 움켜쥐고 가는 느낌이 사륜구동이 훨씬 좋았고요. 후륜구동이 확실히 더 밀어주는 느낌이라든가 약간 코너에서는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 뽑기 같은 게 존재하나요? 신차 뽑기? 뽑기 같은 경우는 저는 존재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 차량 처음 샀을 때 이제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 중에 문이 열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이제 뭐 트렁크 쪽에서 잡소리가 좀 났다 해서 이제 이걸 오토큐 또 가져가니까 이제 무슨 네. 뭐랬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링 같은 거로 이제 잡음을 잡아주셨거든요. 이제 예.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딱히 문짝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 글라스런 소음이라고 하는데 풍절음이네. 풍절음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안에 이 고무가 흔들려서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무 소리가. 저도 이거를 지금 네. 올 여름에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 제외하고는 뭐 큰 뭐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 위에서 나는 소리, 고무에서 나는 소리는 못 잡겠죠? 이게 지금 뭐 오토큐 가져가면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교환을 받으신 분들도 뭐 카페 같은 거 얘기 보면 네. 그래도 들린다라고 그래 다시 들린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튜닝한 거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네. 이 차량 구매하고 나서 휠 디자인이 이제 네. 마이스터로 오면서 네. 기존에 Y 스포크 타입이었거든요. 이제 약간 이렇게 Y자로 된 예, 타입이었는데 예. 마이스터가 이렇게 약간 불가사리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저는 기존 휠 디자인이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비슷하게 해서 네. 지가토라는 경량이를 하나 장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브레이크가 이제 저는 이 차량 사기 전에 그 되게 뭐 약간 결함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손봐야 될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조금 열변형이 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 네. 이 브레이크를 조금 튜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약간 저 혼자 약간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튜닝을 하려고 이제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브레이크가 앞에가 약간 떨림이 발생을 해서 이제 오토큐에서 앞에 디스크를 교환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하자마자 이제 네오테크 6P 브레이크로 이제 튜닝을 했습니다. 캘리퍼만? 아니요, 디스크까지 다 교환했습니다. 디스크까지. 네. 뒤에까지. 네, NF 6P 제품이라 해서 네.
되게 가성비 좋은 6P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거 6P랑 뒤에 거 4P 튜닝을 했습니다. 뭐 만족하시겠네. 휠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돈을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외관 드레스업엔 되게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예쁜 느낌은 많이 받는데 확실히 브레이크는 4P나 6P나 조금 소음이 발생을 하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튜닝하신 거? 그 다음에 뭐 트렁크 쪽에 이제 카본 스포일러 하나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 쪽에 예. 그 약간 에어댐이라기보다는 약간 립댐처럼 약간 얇은 카본을 이렇게 다 둘렀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만 튜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시트거든요. 네. 시트 약간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좀 딱딱한 것 같으신지, 착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트는 일단 이게 기존 모델에 착석을 했었을 때는 약간 푹신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퀼팅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약간 이 퀼팅 무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박음질 자체가 많아서 약간 시트가 빵빵해진 느낌이에요. 빵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자감은 아무래도 기존 대비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약간 저는 잡아주는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잡아주는 느낌 좋다. 고급스러움도 좀 더. 장거리 갈 때도 크게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이 팔걸이 위치까지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일단은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면 궁금해요. 이제 약간 여기 이제 발 놓는 부분이 이 왼쪽에 있는 이 발 쉬는 왼쪽 발 부분이 약간 조금 저한테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높아서 아니면은 이게 약간 기울어지는 각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껴지기에 여기 왼쪽 발이 약간 더 누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서 있는 것 같다. 저도 뭔지 알아요.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뭐 다른 데는요? 팔걸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제가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 쿠션을 하나 더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쿠션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좌우 대칭이 맞지가 않는데 왜냐면 이쪽이 더 높거든요. 이쪽이 낮고. 근데 이쪽 적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쪽은 팔 놀 일이 거의 없어서 한 손 운전할 때는 이게 좀 많이 푹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쿠션 없어도 괜찮았었나요? 쿠션 없을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이쪽에 푹신한 게 있으면 좀 장거리 주행할 때 좀 편안한 것 같아서 장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실례가 좀 안 되는 체형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제 키는 이제 몸무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 키는 이제 180 정도고요. 몸무게는 8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체형과 상관없이 체형이 좀 더 작으면 왼쪽 발이 좀 더 편하거나 체형이 좀 더 크면은 뭐 그런 게 좀 더 있을까요? 더 불편하거나? 좀 차주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이제 조금 키가 작으시면 오히려 더 낫다?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거로 봐서 저보다 더 크신 분들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이 이제 여기 썬루프를 장착을 하면 높이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앉았을 때 닿는 부분도 없고 해서 그냥 키 작은 분들이나 크신 분들이나 다 타는 건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왼쪽 발은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 좀 불편한 것 같다. 그쵸. 이제 만족하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좀 약간 이 발 레스트 높이가 약간 각도가 서 있는 것 같다 정도?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그립감은 일단 이게 보시면 이쪽만 지금 약간 이렇게 타공된 것처럼 약간 이렇게 점들이 있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죽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또 엄지 잡는 부분이 이 부분만 좀 얇아서 또 주행할 때도 이렇게 잡고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다. 좋다. 네. 그리고 무게감은 일단 차량이 되게 묵직하게 느껴져요. 확실히 주행할 무겁다. 때. 기존 그랜저 탔을 때는 좀 약간 쇼바가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이제 이 차량은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거의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00km대 뭐 후반이나 아마 그 정도 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랜저가 거의 한 300km 정도 가벼웠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더 묵직한 거는 이 차량이 훨씬 묵직합니다. 이것도 컴포트 뭐 스포츠 모드에서 더 묵직해지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제 G70 차량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스포츠 지금 현재 컴포트였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더 핸들도 무거워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지고 그다음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에 확실히 더 단단해집니다. 여자분이 운전했을 때는 좀 핸들이 좀 많이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운전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컴포트는 그렇게 무겁게는 안 느껴질 것 같은데요. 확실히 스포츠는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거든요. 네.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게 네. 기존 제가 탔을 때 그랜저는 이게 넓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아, 근데 여기가 예. 좀 좁다 보니까 예. 누르기는 불편하진 않는데 이제 확실히 조금 좀 그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네. 뭐 누르기에는 불편함은 없는데 네. 네, 그냥 그 정도 그 되는 것 정도로. 같습니다. 네. 핸들은요? 핸들에 있는 이 버튼들은 뭐 되게 간결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에 관한 버튼들이 있고 네. 좌측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네. 근데 딱히 불편한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산타페시아 쪽은 어떠세요? 이쪽 부분이요. 센터페시아는 네. 일단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뭐 신형 투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네. 완전히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터치보다는 이제 이런 물리적인 버튼이 훨씬 편해서 저는 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좀 좋다 생각을 합니다. 뭐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예. 이게 공조기 눌렀을 때 네. 여기 보시면 내비에는 나오거든요. 내비에는 예, 이제 나와요. 이 온도 예. 공조가 나오는데 예. 좀 이쪽에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더 고급스러운 네. 느낌으로. 그럼 기어봉 쪽에 있는 이 버튼부 위치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머지는 다 만족하는데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네. 조금 되게 귀여워요. 좀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조그매서 이제 물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안 보고 주행 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그건 장점인데 예. 조금 뭐 이렇게 버튼이 차라리 버튼으로 만들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버튼으로.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딱히 불편한 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네. 버튼부 위치에 있어서는. 승차감 서스펜션이거든요. 요철 네. 지나갈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요철 지나갈 때나 뭐 포트홀 밟을 때는 확실히 네. 뭐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 이제 밟게 되면 좀 약간 터덕거리는 그런 느낌은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좀 괜찮긴 한데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 요철을 밟을 때는 굉장히 하드합니다. 약간 소리도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그 느낌은 뭐 불편하신 거죠? 아니면은 뭐 이 정도는 다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타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옆에 누가 타고 있거나 부모님 타고 계실 때는 갑자기 약간 쾅 치면 약간 이건 제가 좀 창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속력. 뭐 가속력 같은 경우는 사실 국산차에서 이 차량 처음 났을 때 제로백 4초 때 처음 진입을 했으니까 전 되게 그거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타는데도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고 단지 조금 이제 런치 컨트롤이나 이렇게 뭐 순간 가속을 많이 쓰다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심지어 보여요.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출고 타이어를 이제 올 시즌 타이어로 출고를 했는데 이게 올 시즌 타이어는 리미티드가 240에 걸려 있다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정도까지는 밟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고속도로에서 좀 밟을 도로가 그렇게 딱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차를 먼저 만나니까. 그쵸. 네, 한 200km까지는 무난히 갔던 것 같은데 최고 속도를 재본 적은 없습니다. 200km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성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약간 불안했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저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한 160 이상부터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차가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을 좀 받았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타이어마다 또 달라요? 이게 출고 타이어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기아차 만드는데 이 타이어 꼽으면 이건 리미트고 저 타이어 꼽으면 리미트가 아예 없는 것도 있네. 네,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기아차에서 이제 프라이머시 올 시즌, 그러니까 미슐린 타이어 올 시즌 타이어로 출고를 하게 되면 리미티드가 240에 걸려 있게 되고 PS4 이제 썸머 타이어로 출고하게 되면 270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난감하다. 알겠습니다. 자, 엔진음이랑 배기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존 차량 3.3에서는 배기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스터부터는 가변 배기가 추가가 돼서 이제 확실히 배기 사운드는 더 이제 즐거워졌다. 이제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은 충분하다 이 정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엔진음은 밟았을 때 엔진음은 어때요? 여기서 앞에 본네트에서 나는 엔진 소리는? 엔진 소리는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그 전자 배기음이 지금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약간 우웅 그냥 크게 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지 아. 엔진음이 좋다라고까지는 못 느끼겠고요. 그냥 네. 좀 이제 그래요. 이 전자 배기음을 켰을 때 네. 확실히 뒤에서 나오는 배기음이랑 같이 이제 조화가 되면 좀 좋아. 괜찮은 것 같다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피커 아까 뭐 렉시콘 되게 좋다. 네네. 음악 들었을 때 되게 풍부하다. 네. 생각하면 되고 실내 사이즈인데 아까 실내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뒷자리에 사람을 혹시 태우신 적은 있으시죠? 뭐 그쵸, 많죠. 왜냐면 친구들이 탈 때도 같이 타긴 하는데 이게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뒤에 타게 되면 성인 남성이 탈 수는 있는데 이제 발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레그룸은 괜찮은데 이 발 풋 발이요? 놓는 부분이 풋? 왜요?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이제 신발이 좀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서 걸린다.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딱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차주님 운전 스타일이 이제 좀 체형이 좀 크시다 보니까 좀 뒤로 좀 빼고 그렇죠. 많이 뒤에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 더 앞으로 제가 앞으로 가게 되면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편하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편해야지 그쵸, 뒷사람이 그쵸. 네, 차주님 키가 좀 크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180 아까 네, 180에 80kg니까 작은 편은 아니죠. 작은 체형 편은 자체가. 네. 아니신데 만약에 좀 더 작으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앉은 키가 작거나 좀 약간 체형이 작으시면은 네. 뒷사람은 좀 타기 편할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이게 패스트백으로 아까 뒷유리까지 같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많이 열리긴 해요. 그래서 좀 봤을 때는 와 되게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넣다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짐을 네. 막상 넣다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되게 많은 거를 차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차량 가격이나 뭐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네. 혹시 뭐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다거나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뭐 스팅어 말고 뭐 저는 많이 만족을 하는데요. 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차값이 5천만 원대 이제 중반까지 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야 무슨 국산차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 약간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봤고 네. 이 가격이면 외제차를 사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저는 뭐 이 가격대에서 또 외제차를 구매를 가능하겠지만 뭐 비슷한 모델급 구매를 하면 보통 이 금액대에선 디젤 모델이나 아니면 그쵸. 가솔린 엔트리 모델을 구매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실과 타협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의 가성비 좋은 차량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딱히 뭐 후회되신 부분도 없고 뭐 지치고 살까 뭐 그런 것도 없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보증기간 내외 혹시 뭐 수리 받으신 이력이 따로 있으신지. 저는 일단 브레이크 한번 이제 디스크 보증을 받았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 뭐 보증이랄 것까지는 없고 이제 트렁크 잡소리 나는 거 한번 들어가서 잡았고 네, 그 외에는 디스크 보증은 잠깐만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개월수로 보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차 받으시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나오신 건가요? 몇 달 타고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보증 받은 게 아마 올해 초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 타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뭐 길들이기라든가 아니면 좀 네.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약간 디스크가 떨리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몇 킬로대였어요? 그게 한 15,000km? 2만 km 정도 안 됐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수리 받으신 건 없다는 네. 거고.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기아 서비스 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오토큐가 많아요. 뭐 예. 무슨 뭐 동마다 거의 하나씩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동마다 외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비스 센터를 또 예약을 하려면 이게 미리 방문해서 이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전화를 해놓고 예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문해서 내가 이제 예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범퍼 같은 부분이나 이런 소모성 부품들도 다른 외산차에 비해서 이제 금액대는 현저히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만족한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고질병이나 결함은 아까 말씀하신 디스크 정도가 있다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까 네, 그렇습니다. 트렁크랑 네. 뭐 있었지? 트렁크, 디스크. 트렁크 잡소리랑 뭐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창문 이제 문짝 소음 문짝 정도. 소음 정도. 네.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게 1열 같은 경우는 유리가 이중 이제 접합 차음 유리다 보니까 네. 풍절음이 많이 좀 적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 사이드 미러에서 좀 들리는 풍절음이 있습니다. 90km에서 한 100km대 가면은 네. 무조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죠. 네,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뭐 노래 좋아하시면 노래 틀어놓고 하면 오.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노면 소음도 이게 아무래도 타이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 예.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어, 사계절 같은 경우는 네. 썸머보다는 확실히 소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것 같다. 2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었나요? 아, 이슈가 있었다면 이 차량을 뭐 단종을 아, 단종설 하냐 마냐 이게 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네. 이 차량이 출시하기 전에 이제 위장막 차량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감싸고 돌아다니는 차 있잖아요. 네. 그 차량을 이제 보고 이제 와, 이 차가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는구나. 이제 되는구나. 어. 네, 이제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알았거든요. 뒤에 네. 리어 램프가 네. 이제 그 정도는 이어지니까 이 차를 이렇게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차주님은 이제 서치를 어떤 거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차 사기 전에? 차 유튜브나 사기 전에 카페나 예.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통 신차 나오면 이제 신차 외관 리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 차는 나오기 전에 리뷰한 영상이 없으니까 이제 어. 기존 모델들 계속 보고 지금 뭐들 네, 그냥 했었죠. 외형적인 부분을 그렇죠, 많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서 사실 주위 반응인데 주위 반응 혹시 좀 어떠신지? 주위 반응은 일단 네. 이 차량을 제 주변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 네, 그래서 되게 희소성이 많아서 뭐 조금 많이 접해보지 못한 차량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신기한 같습니다. 경우가 네. 오, 차 멋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좀 있었나요? 에피소드 같은 거는 제가 네. 이 차량을 처음에 뽑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그때 커피를 하나 산다고 제가 약간 이 노상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예. 이제 나가는 이제 내려서 네. 가는 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영 주차장 말고 이런 노상 주차장 보시면 예. 주차해 놓으면 오셔서 이제 그 주차표 예. 끊으시거든요. 예. 이제 몇 시에 나갈 때까지 이제 계산해서 돈 내는 그게 있는데 예. 그때 그 주차하시는 분이 이거 외제 차량하고 물어보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이제 좀 아.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은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네. 아쉬웠다는 거는 혹시 어떤 면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걸 외제차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좀 기아에서 만들었다는 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조금 네. 약간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 비싼 국산차인 거는 맞지만 네. 그래도 외제차는 아니니까 이제 아. 약간 뭐 알겠습니다. 절묘한 이렇게 기분이 묘한 기분.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이 3.3 GT 마이스터 꼭 알아야 될 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꼭 알아야 될 점, 꿀팁도 괜찮고. 네. 일단은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네. 카페가 있거든요. 이 예. 차량 동호회 카페가 있는데 네. 그 카페에서 좀 반드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시승기라든가 아니면 엔진이 아무래도 두 개가 있으니까 네, 2.5 터보랑 1.3 있으니까 네. 꼭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보시고. 네. 오. 왜냐면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이 많은데 3.3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다 사륜까지 묶었으니까 되게 차가 많이 무거워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달리는 걸 좀 좋아한다고 해도 연비가 너무 안 나오는 게 좀 단점이어서 조금 연비를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제 3.3보다는 2.5 터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나는 정말 뭐랄까 좀 달리는 거나 네. 조금 정말 이 차량 동급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을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3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물론 똑같은 질문이지만, 아까 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해 주셨고, 옵션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추가 옵션. 일단은 이 차량이 네. 지금 트림이 네. 기존에는 한 3가지인가 됐었는데 이제 2가지로 줄었어요. 이제 네. 플래티넘인가 등급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스터즈 등급이 하나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즈에서도 3.3 터보 패키지가 옵션 사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3.3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네. 마스터즈에서 3.3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예 3.3을 구매하시면 그 안에 껴져 있는 옵션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다 빠졌거든요. 뭐 다 그냥 풀세트로 그냥. 그렇죠.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AWD 그건 원래 기존에도 네. 옵션이었지만 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묶여있는 옵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것만 넣고 출고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3.3을 사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뺀다기보다는 그냥 마스터젤 3.3만 넣고 출고하시면 되니까 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고 저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스팅어. 네.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될 때 이제 가족분들이 타시려고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패밀리카로. 네. 네, 꼭 시승을 꼭 해보시거나 전시장 가셔서 한번 꼭 이 차를 보셔야 돼요. 왜요? 아무래도 트렁크가 이제 아, 사이즈가 뭐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해도 네. 이게 유모차 넣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는 뭔가 가정용으로 추천을 많이 한다고 광고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조금 가정용은 조금 비추천인 것 같습니다. 가정용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가격에 이만한 스포츠 세단은 없다? 이 가격에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한 4점 정도 4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1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1점은 네. 뭔가 조금 이 기아라는 브랜드에서 오는 이제 네. 이 브랜드에 대한 조금 이 인지도 때문에 약간 브랜드. 조금 다 그것만 마음에 드는 그렇죠. 브랜드의 네. 인지도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 다시 사실 건지. 네, 저는 이만한 금액대 이 차량이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박. 다시 구매를 해도 이 차량 구매할 것 같습니다. G70 안 사고 이걸로.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요? 네. 왜냐면 지금 G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네. 물론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네. 스팅어보다는 훨씬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저는 조금 그 디자인이 조금 안 예쁘다 생각이 디자인 듭니다. 때문에.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이 스팅어에 대해서 뭔가 좀 정보가 좀 빠졌거나 뭔가 다 좀 빠지신 게 좀 있으신지. 제가 네. 더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다 이게 말씀드리는 지금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그래요? 네. 뭐가 또 있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네, 생각 좀 해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끊고요. 생각나면 또 다시 키는 걸로 좀 할게요. 네네. 일단은 안 킬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진짜 차주분께서 저기 배기음을 좀 들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기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밟아주세요. 컴포트 모드로 한번 밟겠습니다. 네네. 오, 예. 네네. 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밟겠습니다. 예. 좀 더 커졌네요, 근데 소리가. 감사합니다. 네.